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엠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했던 것은 사실 못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좀 뜯어보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볼 수 있고 2분기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버행만 좀 끝나면은 회사가 이제 업사이드가 제가 봤을 때 한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보면 전 이 기업은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밸류에이션을 한 30배까지도 받으면서 회사의 주가가 한 2배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오버행이 어떤 상황이냐를 보시면 되는데 투자 설명서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증권의 투자의 위험 요소가 있고요. 컨트롤 F에서 보호예수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보호예수 일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2월 2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로부터 3개월 되면서부터 그 오버행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또 전환 사채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다행히 이제 그 솔로엠이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가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오버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분기 보고서를 좀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꽤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이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를 보시기도 하겠지만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사업부별로 이제 실적을 브레이크다운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자부품과 ICT가 있는데 이 ICT 중에 ESL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 ICT의 매출이 늘어나고 ICT에서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커져야 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매출액이 있고 영업 손익을 브레이크다운 해놨어요. 전자 부품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ICT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ESL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엑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좀 보니까 과거에 이 ESL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한 3%에서 일단 분기 보고서에서는 한 13%인데 다른 보고서를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ESL의 어떤 평균적인 마진이 한 3%에서 지금 10%로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익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전체 이익 비중의 지금 절반은 전자부품이고 절반은 이 ESL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만 보시게 되면. 그러면 ESL의 어떤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저 글로벌 시장에서 피어 그룹들의 어떤 ESL 사업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한 30배에서 40배를 받고 있다면은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이익 비중을 해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가중평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는 20배는 가야 되고 내년에는 25배는 가야 돼요. 왜냐면은 5대 5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한 10배 주고 절반은 이제 한 30배 주면은 두 개 합치면 40배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반반이니까. 그러면은 최소 멀티플은 한 20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내년까지 만약에 들고 간다고 하면은 이 ICT 사업, 그러니까 즉 ESL을 하는 사업의 이익 비중이 점점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 분기 보고서에 어떤 매출이 있고 이 매출 비중도 나와 있고 이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도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업의 내용에서 영업손익을 쪼개보고 그리고 1분기 영업손익을 또 빼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제 ESL 쪽에서 증가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우선 이 분기 보고서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커멘트들이 바로 나왔어요. 1분기 매출이 그 30% 이제 YY로 증가했는데 전체로 ESL 부분 매출액이 336억 원으로 거의 한 90% 이제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1분기 기준 이제 총 고객사가 이제 187개로 전년 대비 이제 87% 이상 신규 유입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2분기에도 이제 ESL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련된 3-in-1 보드가 이제 전자 부품에 속해 있는 매출인데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랑 SoC 칩 단가 인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ESL 부분의 외형이 생각보다 좀 더딘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을 보시게 되면 ESL의 OP 마진이 과거 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한 10% 수준대로 높아졌다. 이건 여기서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좀 쪼개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매출 나오고 이익 증가하고 이게 영업 레버리지까지 이제 증가되는 괜찮은 어떤 사업이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ESL의 어떤 그 경쟁사들이 멀티플이 한 30배에서 40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ESL 시장에서 글로벌 2위 업체가 되는데 예상 실적이 이제 멀티플이 PER 16배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년 생각해 보면은 내년에는 ESL의 어떤 이익 비중이 50%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밸류에이션이 해당하는 어떤 사업의 이익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가중 평균된 밸류에이션이 올해는 뭐 한 20배에서 한 22, 배 정도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30배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부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이 기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내년까지 들고 가면 업사이드가 이제 더블인데 길게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고객사는 확보되어 있고 그 고객사별로 ESL이 점점 침투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부품 조달이 좀 지연되고 있고 화물 대란에 따른 수출 일정 연기가 되다 보니까 ESL 부분의 어떤 외형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살짝 이 애널리스트가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매력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더 커지고 이러한 이제 그 반도체 부품 수급 이슈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회복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ESL에 대한 매출을 336억인데 이익 비중 절반을 여기서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675억으로 찍어놨는데 이 675억으로 찍히면은 거의 이익을 여기서 다 벌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요 두 개가 전자부품이고 이게 ICT 매출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ESL 매출의 OP 마진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1분기에서 보여줬으니까 탑라인만 좀 더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더 증가하는 거를 보여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기존 사업도 이제 전자부품에서 3-in-1 보드 채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른 애널리스트 보고 다른 영상 보시게 되면 신규 고객사들한테 그 ESL 침투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ESL의 어떤 매출이 이렇게 순조롭게만 올라와 준다면 이 기업이 오버행만 끝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꽤 많이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1분기 분기 보고서가 1분기 실적 자체가 뭐 컨센서스에 인라인 해가지고 이거 뭐 다른 회사들은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ESL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회복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신규 고객사 확보가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